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 중 하나인 이강인 선수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발렌시아 구단 공식 계정을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며칠 전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군 무대에서의 골부터 시작해서 라리가 무대에서의 골까지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그의 성장을 봐왔다. 데골 아 골라소, 즉 그냥 평범한 골을 넣는 것에서부터 엄청난 골을 넣는 것까지 그런 성장을 봐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그럼 넌 우리 이강인에 대한 어떤 첫 기억을 가지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본 발렌시아 팬들의 반응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바르셀로나 수비진을 농락하는 이 유명한 짤을 올려주셨더니 밑에 분이 시처럼 아름다운 축구선수야 라고 하시네요. 보물처럼 다뤄야 해. 이번 시즌에도 성장 과정을 지켜보자고.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냐. 우린 이 친구가 성장하는 걸 봐왔고 이제 그 속도로 이 친구를 잃게 되겠지. 난 이강인이 우리가 헤타페에게 져서 탈락할 때 구해주고 그래서 마르셀리노가 경질될 것을 구해주는 걸 기억하지.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다시는 기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이강인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빌어먹을. 잘 알다시피 그를 팀에 잔류시키고 선발로 기용하고 다른 구단에 팔면 안 돼. 이스코 때 그랬던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이제 감독은 이 친구에게 경기에 뛸 시간을 줘야 해. 이렇듯 이강인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강인의 거취가 확정되지 않고 이런저런 루머가 나오는 이 시점에 구단이 왜 이런 걸 올렸을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럽 유명 구단 공식 계정을 많이 살펴보는 저로서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단마다 20명이 훨씬 넘는 1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시즌에 따로 영상까지 편집해서 한 선수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그 선수가 팀의 스타 플레이어나 주축 선수일 때의 얘기입니다. 혹여 그게 아니라면 그 선수의 생일이거나 국가대항전에 그 선수가 대표로 뛰는 경우죠. 토트넘에서는 주로 손흥민, 해리케인 등이 이렇게 언급되지 로즈나 트리피어 같은 선수들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리버풀에 가봐도 바르셀로나에 가봐도 이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현재 팀 내에서 1군 주축 선수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거취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단 공식 문구를 살펴봤습니다. 저길 보시면 누에스트로 강인이라고 써있네요. 우리의 이강인이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그 어떤 구단 공식 언급에서도 우리 누구누구라고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소니, 손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의 소니, 바르셀로나에서도 우리의 메시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강인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키웠다. 이걸 강조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강인에게도 타 구단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강인을 이적시킬 생각이 없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다른 구단은 안 줄 것이다. 단지 지금은 팀 사정상 뛰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구단의 공식 트윗이라는 것은 한번 올리면 삭제를 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올리는 경우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가능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셀리노 감독 때문에 당장은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이적시키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임대를 계획하고 있기에 이런 트윗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적 보낼 선수를 위해 이런 수고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영상과 문구들이 주는 메시지는 이강인은 임대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근거가 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팀으로 임대를 갈까요? 많은 팬분들이 아약스를 원하시고 간혹 아인트호벤도 거론이 되는데 지금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네덜란드 리그인 에레디비지로 갈 가능성은 적은 듯 보입니다. 아약스를 갔을 때의 장점은 명문 구단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과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적응이 문제죠. 지역, 기후, 언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선수인데다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정도의 네임밸류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힘겨운 적응이 필요한데 지금은 성장기라서 오롯이 축구 하나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렌시아 구단 쪽에서도 좋은 요소는 아닌 듯 보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장 유력한 임대팀으로 레반테가 물망에 오르는데 발렌시아 구단에서 레반테에게 임대 계약 조항에 한 시즌 20에서 25경기 출장을 보장하라는 옵션을 넣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지금 못해주니까 다른 팀에서 성장시켜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약스나 아인토벤 같은 우승과 챔스를 노리는 팀에게 이런 옵션을 넣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망주에게 한 시즌 20경기 보장을 아약스가 해줄 리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네덜란드 임대는 힘들지 않겠냐가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라리가로의 임대가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리가에서 적응을 해야 다시 발렌시아로 돌아왔을 때 바로 리그 적응이 되니까 발렌시아로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보이네요. 그럼 이강인 선수에게는 어떨까요? 일단 적응이 문제인데 적응으로만 보면 레반테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발렌시아와 거의 같은 지역 수준이라 팀을 옮기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하더군요. 순위도 지난 시즌 라리가 15위로 중하위권에 그쳤지만 공격력이 강한 팀이라 득점만으로 치면 리그 4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라리가 팀 중에는 에스파뇰도 있습니다. 에스파뇰로 임대시 장점은 유로파리그입니다. 에스파뇰은 지난 시즌을 7위로 마감했고 13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습니다. 팀 내에서 꾸준한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면 유로파에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로파를 가게 되면 맨유나 아스널 같은 팀들과도 경기를 가질지 모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역적인 이동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물론 네덜란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주전 경쟁이죠. 유로파에 나갈 정도의 팀이니 아무래도 주전 경쟁이 레반테보다는 힘겨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배우는 게 많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발렌시아 구단이 우리들의 이강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강인 선수야 알아서 자신한테 좋은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